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늦은 밤까지 진행됐죠.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변론만 8시간을 이어가면서 특검은 구형조차 하지 못했고 결심 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습니다. 내란 공판이 무려 15시간 만에 종료된 것을 두고 법원판 필리버스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2부 정시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요. 1부에서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지난주 서울시장 전망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지사 선거 전망해 봅니다. 1월 20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한 탓에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30번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 경북 지역인 남상준하들목 부근 2차로에서 무려 5시간이 넘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보령 지역인 광천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내기 순환 모두 잘 켜고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는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만 답답하고요. 반대 논산 쪽은 이보다도 수월해서 정안나들목 부근에서 3km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사이 10km의 정체만 감안해 주시면 전 구간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북 또 경북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행 지역의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차량 점검도 꼭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 두 번째 시간 경기지사 편입니다. 먼저 역대 경기지사 선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KBS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로 직전 2022년 치러졌던 6.1 지방선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22년 경기지사 선거는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당일 계속 이 결론이 윤곽이 나오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7시쯤에야 개표율 99.5%, 그러니까 거의 개표가 다 끝날 시점이 돼서야 이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앞지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최종 결과로는 0.15%포인트 이 미세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앞질렀고요. 최종 득표율이 김동연 후보가 49.06%,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48.9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간발의 차였고, 이 득표수를 보면은 8,000표 가량 차이가 이제 나면서 승부가 결국 갈렸습니다. 특히 당시 마지막까지 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그리고 JTBC 출구조사가 모두 근소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출구조사가 예측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양 조사가 모두 김은혜 후보 당선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 개표율이 90%가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또다시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 선거 당일 보면은 당일 저녁 9시쯤까지는 이제 한참 개표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출구조사 결과대로 김은혜 후보가 계속 앞지르던 상황이었고, 이제 새벽 내내 이제 득표율 차이가 좀 좁혀지다가 5시 반쯤에 이제 김동연 후보가 다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 결국 김동연 후보의
이제 앞지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8,000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당시가 대선 직후라서 그 이재명 대 윤석열 이것이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붙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네, 이제 당시에 우선 바로 직전 경기지사 그러니까 35대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빠진 자리를 놓고 이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경쟁을 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이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에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그 직후에 치르는 경기지사 선거가 일종의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2차전, 대리전으로 불리면서 최대 승부처가 된 겁니다. 예. 또 이제 당시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좀 승리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당시 출마 선언할 때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이 김 지사 같은 경우가 새로운 물결이라는 제3지대 대표였거든요.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 이제 당시 대선 후보였거든요. 이제 두 후보가 손을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후보가 손을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이후 이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의 합당 논의가 이뤄진 시점이었고요. 예. 결국 김동연 지사가 이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이제 새로운 물결 대표이지만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예.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 찾아보면 되게 쟁쟁했어요. 뭐 안민식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조정식 의원 이렇게 김동연 지사까지 4파전이 치러졌던 때였고 이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보면은 권리당원이 50% 그리고 일반 선거인단이 50%로 좀 이 당 지지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 그러니까 비교적 당원 인지도가 낮은 김동연 지사가 불리하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좀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서 다선 의원 출신들을 꺾고 결국에 과반 득표로 본경선에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김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잖아요.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네. 선거였을 거로 보입니다. 김은혜 후보도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던 자리였던 만큼 탈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김은혜 후보도 상당히 당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직전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쌓은 곳이 경기지사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탈환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된 직후로 행정 권력을 어쨌든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에서 잡게 되면서 이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선 당장 국회에서는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운 만큼 뭐 서울이나 경기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런 주요 수도권 행정 권력을 좀 잡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당시 경기 성남 분당갑 현역 의원이었거든요. 경기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까지 사퇴한 상태였습니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선거였던 만큼 더 간절했을 거로 보이고요. 또 비어있는 분당갑은 이제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로 안철수 의원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이 다른 대안 지역구를 찾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행히 22대에서 옆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이전 과거의 경기지사 역대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대 경기지사는 사실 선거 결과를 떠나서 늘 서울시장과 함께 이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던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한때 경기지사 출신은 대선에서는 약하다 이런 징크스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도 특성상 우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모인 지역구고 또 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늘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였던 건 당연합니다. 이제 최근 6명의 이제 경기지사 당선인들을 좀 보면요. 먼저 31대의 손학규 경기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민주당 진념 후보를 꺾고 경기지사에 당선이 됐고요. 예. 이후 임기를 마친 뒤에 2007년부터 계속 이제 뭐 대권에 도전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랬죠. 이제 그다음 32대, 33대를 이제 21대 뭐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기도 했던 김문수 지사가 32대, 33대 연임을 경기지사로 했고요. 32대에서는 진대재 열린우리당 후보를 그리고 33대에서는 유시민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김 지사 같은 경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삼선 국회의원 역임한 뒤에 2006년, 2010년 연이어 경기지사 당선되면서 이제 줄곧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대권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이후 경기지사가 34대 남경필 지사입니다. 2014년 당선됐고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15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역임하면서 당시 남원정 이렇게 불렸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라는 보수 개혁파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고요. 19대 이후에 경기지사에 출마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꺾고 당선돼서 곧바로 이제 경기지사로서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네.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도 실제 뛰어들었지만 당시 유승민 후보에게 패하면서 대선에 출마를 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2018년에 남경필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기지사에서 붙게 됐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패하게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결국 최근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이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연임 그리고 남경필 지사까지 이 보수 진영에서 총 4번을 경기지사를 차지를 했고요. 이후에 최근 2번이 이재명 지사,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최근 2번을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랬군요.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 이윤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 22분 향해 갑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바깥에서 활동 이미 하신 분들은 태풍급 강풍이 느껴지실 겁니다. 요 근래 들어 가장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주말입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만큼 육지뿐 아니라 바닷길도 상당히 거친 날씨입니다. 게다가 오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 가평 등 강원권, 경북 곳곳에 대설주의보 발효 중이고 앞으로 강원과 경남, 전북, 경기 북부로 좀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비나 눈은 오늘 오후에 그치겠고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제주는 내일까지도 상당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서부는 오늘 1cm 미만으로 눈의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강원 산지와 충남 남부 서해안 최고 10cm, 전라권,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 5에서 최고 20cm 이상, 그 밖에 전국 1에서 8cm의 눈 예보고요. 오늘과 내일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건조특보가 점점 해제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경상권의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강수량이 적은 곳이 있어서 건조특보도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등 전국적으로 현재 기온보다도 점점 더 내려앉겠습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 많이 꺾이겠고요. 현재 한파특보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발표가 됐고 발효 시점은 오늘 밤 9시입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8도, 파주 영하 13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이 당분간 내일부터 쭉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황사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등 전남권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라,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눈비에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1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간대에 양방면에서 30중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일대로 정체가 매우 심했는데요. 아직 추가 경위 파악이 더 필요하지만 블랙아이스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일대 지나시는 분들은 더욱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양방면 남상주 일대로는 사고 잔여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쪽으로 서천터널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일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경기도지사 선거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못지않게 경기지사 선거도 항상 주목도가 높죠, 지방선거에서.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당선이 되면서 경기도지사가 차기로 가는 필수 코스가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기도지사 출신이면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렇죠. 깨진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의 선거 1번지가 서울인데 지금은 서울 못지않게 경기도지사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기지사 선거를 이기면 전체 지방선거를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대략 한 1,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서울과 충청, 인천 민심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지역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현역인 김동연 지사도 있고. 네, 현역인 김동연 지사는 출마 의지가 확고하죠.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는데요. 재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내 현역 중에서는 이제 3인방이 있습니다. 한양갑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고양 을의 한준호 의원, 남양주 을의 김병주 의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빅3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김병주 의원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외로는 양기대 전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 밖에 현역으로 수원무의 염태영 의원, 그리고 화성병의 권칠성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후보군 가운데 뭐 누가 좀 앞선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평면적으로 보면 김동연 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김동연 지사는 당원이나 당내 기반에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3 아까 말씀드린 추미애, 한준호, 김병주 이렇게 세 사람한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여론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추미애 의원이 다소 앞서 있고 그 뒤를 한준호, 김병주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이제 이 구도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가 지금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인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지역이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다. 예. 다만 본인은 아직 출마설에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이게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강성당원이나 당 지도부한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게 지금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완화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의 그 성찰과 쇄신이 조금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딱히 지금 활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출마를 통해서 정치 재개의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도 유승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성찰이나 쇄신이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동연 지사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안 나옵니까?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분당 을인데요. 보수 쪽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 이제 가까스로 낙선을 했는데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선뜻 나서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설 이후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의 어떤 그 구도가 좀 바뀌어서 승산이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면 뭐 그 출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당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예. 한 2달 전에 벌써 불출마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회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명밖에 없긴 하지만 그 6명 가운데서 또 딱 2명만 참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당이나 의원들이 경기도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네, 그만큼 경기도 선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51%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합쳐서 한 48% 남짓 이렇게 그 득표율이 분산이 됐는데요.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후에 다소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다,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그 말씀 나누셨던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 이후로 예.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 갑에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 보수 쪽에 뿌리가 내렸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시기상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뜻 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인물이 이제 없고 그것이 아마도 이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현역 2명만 참석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현역이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오세훈 대 뭐 민주당의 누구 뭐 이런 식의 조사들이 신년에 뭐 여러 언론사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경기도는 현역도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뚜렷하게 부각되는 후보도 별로 없는 편이고 뭐 가상 대결 이런 거 별로 그 조사가 별로 없어요? 가상 대결 나온 조사가 이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만큼 국민의힘 후보군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보수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이 여론조사의 특징은 중도나 진보 쪽에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아직 그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설날이나 지나야 예, 예. 조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면 이렇게밖에 네. 말할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민주당도 변수가 있습니다. 당내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김동연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기반은 반대로 취약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미애, 한준호, 또 이제 김병주 이런 분들은 당내 기반은 있는데 예. 대중성은 좀 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뭐 호남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전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건 업체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다시 또 대통령실은 이제 입장을 또 표명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쟁점이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네, 그 청와대에서 그저께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대변인 발로 기업가 뭐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뺐는데요. 예.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이전론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이상일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남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아마도 이상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명분에서는 여전히 용인에다가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 보여요. 예. 그리고 용인시장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이 생산 공장 이전론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예. 다만 이슈가 계속되면 이 파급력이 인근 지역
즉 수원이나 평택이나 화성 이런 데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 말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흔들 어떤 그 정책적 이슈라면 어떤 것들이 꼽힙니까?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 부동산 상승세가 굉장히 이제 센 곳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 그러니까 성남 분당, 그다음에 그 수원 또 평택. 평택은 이제 그 예기 신도시죠. 예. 그리고 용인 수지 뭐 이런 용인 수지, 예, 뭐 여러 군데가 거의 경기 남부 거의 전 지역이 이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가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선거 전에 정부 여당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보유세를 인상한다든지 내지는 뭐 기타 이제 세금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토지 거래를 묶어놓은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만큼 부동산 상승세가 이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 즉 분당, 평촌 또 뭐 수원 일부 이런데 그 부분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 한번 전망해봤고요. 엄경영 소장은 내일도 함께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들과 관심 지역 정리해보도록 하죠.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